안녕하십니까, 회원 약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의사님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기침약입니다. 기침약의 종류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일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침약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지만, 특히 한약재재로 쓸 수 있는 기침약이 크게 3가지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마행감석탕이라 그래서 코오프론 한풍제약 건데요. 요거는 지금 한풍제약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청패탕, 요것도 이제 많이 화제가 되는 그러한 기침약이죠. 청패탕. 그리고 맹문동탕, 윤패탕이라고 저희는 이제 지금 그 경방 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뭐 다양한 회사에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그 다음에 요걸 것 같고, 요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요 3가지 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전부 다 한약제제고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제고요. 이외에도 이제 기침에 쓸 수 있는 청상보화환이라든지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쓰는 처방이기 때문에 오늘 좀 논외로 하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처방들 중에서 환자들에게 좀 더 유익한 처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이 3가지를 어떻게 이제 구분하느냐, 이 구분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3가지가 다 보면은 기침 가래라고 써 있고 돼 있어요. 기관지염, 뭐 기침 가래는 동일하게 써 있고, 얘는 조금 다르게 써 있어요. 기관지 천식, 소화 천식이라고 돼 있으니까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름이 써져 있어서 사실 구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쓰임새가 잘못 쓰일 수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가장 초기에 사용한다. 만약에 기침이 시작되는 초기에 사용한다 그러면 셋 중에 1, 2, 3번 어떤 걸까요? 1, 2, 3번. 1, 2, 3번. 그렇죠. 1번입니다. 1번. 초기에 사용하는 거는 그 마행감석탕인데, 이 마행감석탕은 4가지 약미로 이루어져 있죠. 이름 자체가 그냥 한약에 대한 포함이에요. 마왕, 행인, 감초, 석고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마행감석탕의 특징은 이렇게 그냥 딱 정의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지 확장에 탁월하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굉장히 숨을 편하게 쉬게 도와준다. 기관지가 좁아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뭐 컹컹거린다든지 쌕쌕거린다든지 하는 증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식 있는, 만약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어떻게 보면 다른 기침약을 하나 갖다 놓는 것보다 이 마행감석탕을 갖다 놓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 마행감석탕은 이제 그럴 때 사용하면 되고, 기관지가 좁아지면서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 바로 쓰면 돼요. 이게 효과 진짜 빠릅니다. 쓰고 나면은 바로 증상이 가라앉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가 좋고요. 또 이제 마왕하고 석고가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이 이수작용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물을 빼줘요. 왜? 기관지에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가래가 많잖아요. 이 가래를 제거해주는 역할에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래가 좀 더글더글 하면서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참지 마시고, 뭐 보통 한약제제는 식전에 먹으니까요. 식사 관계없이 바로 먹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제와 함께 다른 기침약 같이 쓰는 건 어떠냐? 뭐 노멀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같이 쓰는 뭐 그 기침 시럽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뿐만 아니라 뭐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기관지 천식이 약간 있는 경우라든지, 또는 천식성 증상을 평상시에 좀 수반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노멀하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주의사항 정도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얘는 화농성 증상에 쓰지 않는다. 즉 가래가 누렇게 껴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초기에 컹컹거리는 기침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면 초기에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편도나 인후가 좀 부었다거나 뭐 소화가 좀 잘 안 된다거나 위장장애가 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방을 같이 쓰는 것이 좋으냐, 어떠한 약을 컨비네이션 하는 게 좋으냐, 이 마행감석탕과 함께 소시오탕이라고 하는 이 시오제를 같이 쓰시면 아주 좋아요. 이 2가지가 다시 같이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컹컹거리는 기침을 하면서 목이 좀 아파요. 그리고 약간의 발열이 있어. 그러면 어떤 처방을 쓰냐? 원래는 얘만 있으면 그런 거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이 겸해서 왔을 때는 은교산을 같이 씁니다. 은교산 우리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마행감석탕에 은교산을 섞어서 실제로 플루, 이런 감기에 심하게 걸렸을 때, 고열이 날 때
이러한 경우에 열을 강하게 떨어뜨려주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제제는 기관지 쪽에 작용하는 기관지 확장을 해주면서 숨을 편하게 쉬게 해주면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제제와 같이 겸했을 때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자, 두 번째로 요즘 들어서 많이 쓸 수 있는 처방은 요게 아니라 요겁니다. 요거 맹문동탕이에요. 맹문동탕은 원래는 화역상기라고 하는 또는 대역상기라고 하는 한방적인 이러한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에 사용하는데 우리 쉽게 조금 더 표현하자면 뭔가 열이 확 올랐어요. 그럼 열이 확 오른다.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마르죠. 그러니까 이 마른 기침에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역. 열이 거꾸로 솟구쳐 오르니까 이 인후 쪽으로 열이 확 솟구쳐 올라서 점막을 말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점막이 말라서 열이 오르는 것도 되지만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점막이 건조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자극에 민감합니다. 자극에 민감하니까 조금만 자극이 오면 간질간질거리면서 발작적인 기침이 난다. 대역은 크게 역한다는 거예요. 뭐가 역하느냐? 내가 기가 역하는 거죠. 기가 역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기침이 연달아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면서 기침이 콜록콜록콜록 이렇게 나. 근데 마른 기침이다. 이럴 때는 이 맹문동탕이 아주 좋은 처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얘랑 덱스트로메토로판이라고 하는 중추성 진해제랑 같이 겸해서 썼을 때 덱스트로메토로판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기침을 가라앉혀준다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사용하지만 아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처방이고 이 제제가 결국은 윤패탕 이 이름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뭔가 촉촉하게 적셔준다는 뜻이겠죠. 맹문동탕이 맹문동이 적셔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후나 이러한 점막을 적셔서 이 자극에 민감하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막이 건조하거나 말라있는 경우라면 사람들은 물을 많이 먹기 시작할 텐데요. 이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체내에는 수분이 정체되는 증상이 발생됩니다. 기관지에 아까 수분이 정체되면 가래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맹문동탕을 써야 되는 환자가 점막이 건조하거나 말라서 뭔가 물을 자꾸 먹었어요. 그래서 가래가 늘어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목에 뭐가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하고 뱉어내면 허연 가래가 이렇게 나오거나 또 누런 가래가 나오거나 이러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맹문동탕과 함께 반드시 바나우박탕이라는 제제를 같이 씁니다. 이 맹문동탕도 목이 뭔가 걸려있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 느낌은 간질간질거리거나 자극감. 실제로 뭐가 늘러붙어 있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늘러붙어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바나우박탕을 같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맹문동탕하고 같이 사용하는 한약제제 노멀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하면서 누런 가래가 나올 때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칵칵 걸려 있어. 목이 아파. 이럴 때는 소함흉탕이라는 걸 같이 씁니다. 그래서 바나우박탕과 소함흉탕이라는 처방이 이 맹문동탕과 매우 같이 잘 붙습니다. 그리고 이 맹문동탕과 같이 좀 잘 붙는 건 또 편도나 인후가 부으면서 약간 칼칼하고 목감기가 같이 걸렸다? 그럼 속이 약간 메스꺼워. 이러면 소시호탕 아까 나왔죠? 마행감성탕에 같이 붙였던 소시호탕과도 굉장히 잘 붙습니다. 그래서 소시호탕에 이 맹문동탕 또는 소함흉탕에 또는 바나우박탕의 맹문동탕이 같이 겹쳐서 오면 이 인후가 불편한 느낌, 목이 쉬어버린다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들을 병용하시게 되면 아주 효율적으로 이 인후의 불편한 점들을 가라앉힐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역시 기침약과 굉장히 잘 붙죠. 그래서 기침 진해거담제와 같이 쓰게 되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윤패탕, 이 맹문동탕이 뭔가 건조되어 있기 때문에 가래가 뭔가 굉장히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가래는 굉장히 적고 기침 끝에 간신히 가래가 나오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기침 소리가 날 때는 가래 소리가 거의 없는 기침을 하기 때문에 거의 생기침 소리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약을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쪽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어서 자극에 굉장히 민감한 기침을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기관지염 이렇게 표현됐지만 기침에 예민해져 있는, 자극에 예민해져 있는 기침에 발작적인 기침에 사용 매우 효과적이다. 이 맹문동탕은 하루 3번 먹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먹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 4번, 4번에서 5번까지 복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 5시간 만에 한 번씩 복용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패탕인데 청패탕 여기에 들어있는 제제가 황금이라든지 길경, 폐모 이런 게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주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이 노폐물을 배설하는데 매우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패탕은 얘네들은 주로 이제 이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완전히 넘어가지 않는 정도라고 보면 얘네들은, 물론 이 기관지 마행감석탕은 기관지 쪽이 좁아지는 거니까 하기도까지 가겠지만요, 얘는 진짜 하기도에 염증이 있는 상태, 기관지 쪽에 염증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얘는 천문동, 맹문동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에 민감한 거를 완화시켜주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한방적으로 보음이라고 하는데 뭔가 진액을 보충해주는 성분도 있지만 열을 강하게 꺼서 염증을 개선해주는 성분과 함께 이 가래라든지 이걸 잘 배출되게 도와주는 성분이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예상하면 되냐면, 기관지 쪽에서부터 울리는 기침을, 컹컹컹 울리는 기침을 한다 이거예요. 이런 컹컹컹 울리는 기침을 하는데 가래 소리가 잘 안 나요. 여기에 늘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래가 뱉어 나오면 이렇게 가래가 나오는데 뚜런 가래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염증성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염증 반응이 많아지게 되면 발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마르고 건조하고 갈증이 나는 느낌들이 좀 많아집니다. 시원한 걸 좋아하긴 하지만 물을 많이 먹지는 않겠죠. 이러한 상태가 되게 되면 이 청패탕증이 청패탕을 사용하는 증상이 되겠고, 이때가 되게 되면 이 약을 쓰게 되면요, 이 분비가 원활해져서 가래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패탕은 처음에 사용하면 가래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낫는 거다. 그래서 실제 실험 자료들을 보면은 맹문동탕은 자극에 민감한 걸 개선해 주는 효과지만, 청패탕은 실제로 기관지 점막에 있는 기관지 섬모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그리고 분비를 강화시켜서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아쿠아폴린에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래가 처음엔 늘어날 수 있지만 악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낫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극에 민감하면 당연히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안에 이 약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당연히 같이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청패탕 자체가 기관지 쪽에 작용을 하면서 기관지 점막을 강화시켜주는 역할까지도 같이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청패탕도 소화명탕과 굉장히 잘 붙겠죠. 염증이 되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 염증성 물질을 배출시켜주는 대표적인 처방이 소화명탕인데, 이 소화명탕과 청패탕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뿐만 아니라 편도나 인후가 많이 붓고 위장 상태가 좋지 않으면 소시오탕이라든지 대시오탕이라든지 이런 시오제가 같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일반 환자분들이 지금 듣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선택하실 때는 약사님들과 같이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침 자체를 억제하는 거는 이 증상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청패탕과 같이 어울리는 기침 처방은 주로 이제 가래를 제거해주는 거담제 계통, 소블레롤이나 또는 알시시스테이라든지 또는 뮤코팩트라든지 이러한 제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고, 보통 이제 기침이 심할 때는 수분 보충을 많이 하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있을까요? 일단은 마행감석탕, 맹문동탕 쪽에서는 일단 수분 보충을 너무 많이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행감석탕에 걸려있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가래를 너무 많게 하기 때문에 줄여주는 게 좋겠죠. 맹문동탕은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과도한 수분은 피하고 소량씩 자주 먹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청패탕의 경우에는 수분 보충을 좀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래 분비를 원활하게 하고 점액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조금 더 다량의 수분을 보충하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 상황에서 혹시나 도움이 되는 보충제를 또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보충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실 마행감석탕의 상황에서는 크게 급성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관지 경련이라든지 천식의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미네랄 제제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라든지 또는 칼슘 등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보충제를 좀 늘려주시면 경련성 질환을 좀 덜하게 할 수 있죠. 근육의 경련을 좀 막아줄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맹문동탕이나 청패탕의 경우에는 대부분 염증을 수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항산화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기준으로 해서 비타민 A가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는 또 점액 분비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나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제류를 드시면 도움이 되겠고, 특히 비타민 C의 경우에는 균해 감염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 역시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 반응을 차단하면서 염증을 빨리 종결하고
점막이나 점액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3 역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 약국에서 기침에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한약 제제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러한 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우리 기침에 대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